저희는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데 한국 시장이 좀 그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한국 진출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 좀 어떻게 찾으면 될지. Okay, I think actually we are company.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SK텔레콤과 함께 WCDMA 그 휴대폰으로 론칭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WCDMA뿐만 아니라 CDMA나 eVideo 세대의 그런 그 기술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인 WCDMA가 본격적으로 그 출발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WCDMA용 단말기들을 이제 출시할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그 최고의 그 부가가치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 그리고 이제 이전의 비즈니스를 이제 대만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Kind of strengths. 좀 그 연관되는 질문, 이어지는 질문으로 그러면은 한국 시장과 그 한국의 사용자 모바일 유저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공략법이 그 나라마다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I think look at the internet populations here in Korea. We believe that. This is a very,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보급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론칭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사용자들의 니즈 자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스페이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오퍼링을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퍼링을 이제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윈도우 스페이스의 스마트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저희의 입지를 그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하는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규모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어야 하고요. 단연간의 경험과 앞서가는 기술 그리고 역량과 스킬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섣불리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휴대폰 제조사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그 HTC의 글로벌한 어떤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한국 진출이 상당히 좀 늦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I think it never be too late because the industry evolving and the converged industry is continuous. 사실 저는 그 진입하기에 늦은 시점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 자체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시장이 준비가 되었을 때 진출을 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새로운 어떤 에코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들이 과거에는 PC를 이용해서 얻었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고 그러한 쪽에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게 저희 HTC의 그런 비전과 맞물린다는 것이죠. 저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 이동통신사와의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그 휴대용 단말기와 일반 사용자들의 인터액션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정의를 도입하는데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얻더라도 좀 더 쉽고 좀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모든 그 사용자들의 니즈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또 점점 더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업계도 같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움직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Providing a whole solution to address
이번에 그 터치 듀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 지사 설립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Yes, as I mentioned earlier, as a global brand.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서 저희가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꾸준히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한국에서의 그런 그 통신사와의 파트너십도 앞으로 계속 개발해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력 채용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인 등록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사무실을 찾고 그다음에 한국 팀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모를 늘려서 어떤 그 이제 전략적 파트너와의 그런 그 협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고객 서비스 확대 부분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출하시면서 그리고 아까부터 그 계속 SK텔레콤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SK텔레콤, 뭐 KTF, LG텔레콤 등 뭐 통사가 3사가 있는데 일단 그 시작은 SK텔레콤과 하신 걸로 지금 나왔는데 그 SK텔레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떠신지?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는 항상 그 시장에서 이제 최대 규모의 그 통신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버 원의 오퍼레이터와 먼저 론칭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전략을 가져갔을 경우에 단기간에 HTC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통신사와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SK텔레콤과의 협력 관계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좀 구축을 하고 이런 이제 파트너십에 입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누릴 때까지는 SK텔레콤과만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폰이나 혹은 그 블랙베리 등 그 외산 단말기들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 통사들하고 한참 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이 협상이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의 어떤 규제 문제도 있고 또 이 통사와 어떤 단말기 업체 간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우리나라 진출하시면서.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상의 결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외국의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시장의 규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과연 그 해당 시장의 규제를 잘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결정이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그런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한국 시장에 소개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델인지 그리고 기존의 다른 그러니까 휴대폰 그런 제조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과 얼마나 차별화가 될 수 있으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규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그 어떤 차별화에 대한 부분 검토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로 그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 브랜드와 프로덕트 론칭의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또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IBM 혹은 애플 컴퓨터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업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 관련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업체들인데 H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로 넘어와서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컨버넌스의 중심에 계신 것도 같고 또 이러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는 혹은 둘이 합쳐지는 이런 뭐 상황들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I think every leading 모든 하이텍 회사들, 특히 각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의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차세대의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지금 현재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IT의 산업 중에서도 PC 쪽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이미 거의 이제 시장의 포화 상태가 이르렀다라고 그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2000년도에 발표를 한 게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PC가 모든 그런 전자 기기들의 허브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얻는 도구가 아니라 음악이라던가 DVD라던가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그런 중심이 되는 디바이스로서 PC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까지는 PC 하드웨어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에서 아이포드라는 그 MP3 플레이어를 새로 만들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을 또 만들었고, 이게 그 소니의 워크맨에 비견될 만큼 그 큰 성공으로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과 단말기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휴대폰의 보급률은 거의 100%에 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이동통신과 단말기 시장에 한 번 더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연 엔진은 무엇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께서 또 많은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PC 윈도우즈 보급률 같은 경우에 이제 80% 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마켓 셰어가 이제 거의 높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얻은 답이 이제는 휴대용 단말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OS의 어떤 간편 버전을 좀 작은 그런 디바이스에 담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HTC가 유일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즈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을 최초로 출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IT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 제조 기술, 이 양쪽의 강점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컨버지드 그런 디바이스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단순히 과거처럼 이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단말기로서 예전에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하나로서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앞으로 IT 통신 분야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저는 이런 컨버지드 디바이스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Combine the strengths of these two particular, device to make it a converge. 지금 이제 그 애플 얘기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그 휴대폰 모바일 시장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통사가 좀 주도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그 휴대폰 제조사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 등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소비자들이 이를 애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HTC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I think the future success still requires the collabora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the operators and the handset vendors because they are complementary.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성공적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이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고객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채널 관리 부분에 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그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모든 솔루션 세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그 벤더, 단말기 제조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단말기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따라서 단순히 단말기를 제조하는 그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어떤 코 브랜딩을 통해서 단말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단말기 제조사도 굉장히 많고 이 제조사에서 나오는 단말기 모델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기능이 좋은지 잘 모를 뿐더러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의 코 브랜딩을 통해서 단시간에 어떤 저희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 인지도 개선의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코 브랜딩 전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면서 점점 더 그 단말기 제조사나 혹은 이통사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해서 그 요구사항을 듣고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 엔드 유저들에 대한 이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벤더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동통신사와 또 그 단말기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런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죠. 그 역량 역시 단말기 제조사에서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의 다변화되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하되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구현해서는 안 되겠죠. 사용 편리성도 고려를 해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런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비로소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컨버전스 시장에 있어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효율적인 협력과 조율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The vendors, innovations, and partnership with software.